먼저 가장 감격적인 승리를 거둔 팀이 있습니다. 무려 18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바로 대전이죠. 네, 최하위 대전이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에서 마저 패하게 된다면은 대전이 정말 거의 강등이 확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완델손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원정 경기였는데 완델손이 이번에도 또 득점에 성공을 해주면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전반 초반에 이제 완델손이 김종국의 도움을 받아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이후에 광주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광주도 외국인 선수인 까시아노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전이 아드리아노가 빠진 자리를 완델손을 메꿨는데 이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외국인 선수를 다 잡고 데리고 오는지. 이 완델손도 바로 K리그에 적응을 하면서 매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전골의 주인공도 바로 이 완델손 선수였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였었고 잔디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본인들의 플레이를 구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완델손 선수가 이렇게 또 멋진 두 번째 골을 기록해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둔 대전입니다. 경기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경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대전이 부산을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이 광주 어려운 팀, 좀 까다로운 팀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면은 대전도 부산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이 경기가 아주 좋은 발판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완델손 선수가 대전의 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가 더 중요하겠죠? 네, 좀 전에 이주원 해설위원이 얘기한 대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잔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경기 만에 2승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현재 승점 11점인데요. 10일이 부산과는 승점 10점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꾼 지금 시점부터 연승 분위기로 또 한 번 탄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연승을 기록하지 못한다면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잔류에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강등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대전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한편 이 광복절 행사로 인해서 광주와의 경기가 미뤄졌던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 원정을 떠나는데요. 정말 속 시원하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서울이 그동안 이집법 축구라는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득점력의 문제를 좀 드러냈었는데 박주영이 상세를 타고 아드리아노가 영입이 되면서 폭발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과의 경기에서 4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역시 아드리아노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골 1개의 도움을 이 경기에 집중시키면서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만점 활약을 펼쳤는데요. 선제골 아드리아노, 그리고 다카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 그리고 윤주태의 추가골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은 3연승을 기록하게 되고요. 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웨슬리와 김종혁의 골을 넣었지만은 이 경기에서 패하면서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고 강등권 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드리아노가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과거 팀을 떠난 대안의 대안을 드디어 찾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아드리아노가 득점 행진을 계속 이어갈지 굉장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드리아노와 다카하기, 서울은 후반기 시작부터 이적생들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상태라면 2위 경쟁도 해볼 만하죠?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위는 수원인데 수원이 지금 삐끄덕거리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서는 충분히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K리그 클래식 팀들 중에 정말 가장 영입이 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주영과 함께 아드리아노의 이 투톱 라인은 상대 수비들이 언제나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주영만 막아서도 안 되고 또 아드리아노만 막아서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드리아노나 박주영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서울은 그동안 이제 수비력을 좀 강조를 하면서 약간 지루한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승점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만 경기 내용은 그다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공격 라인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이 되고 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하면서 수비도 원래 잘하던 팀이었는데 이제 공격까지 좀 이루어지면서 서울의 색깔이 완벽히 바뀌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 서울이 홈경기 있거든요. 제가 홈경기 갈 때마다 서울 경기가 재미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서울의 폼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저도 서울의 경기 앞으로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5라운드 그리고 26라운드를 거치면서 연승을 챙긴 두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천과 성남입니다. 두 팀의 경기 어땠나요?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제주를 상대했는데요.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을이 되자마자
득점포를 가동하는 선수가 있었죠. 바로 진성욱입니다. 진성욱이 2경기에서 3골을 몰아쳤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결승골을 넣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은 3연패 뒤에 2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타는 모습입니다. 후반 23분에 진성욱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요. 사실 집중력으로 골을 만들어놨다고 해야 되겠죠. 케빈이 떨궈 놓은 것을 박세직이 슈팅한 것. 근데 이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진성욱이 세도하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 인천은 귀중한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7위 자리를 유지하게 됐고요. 반면에 제주는 너무나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K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내고 있는 팀이 이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성남입니다. 성남의 최근의 성적을 보면요. 10경기에서 6승 4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원정 경기에서 또 남준재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레이나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남이 어쩌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수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선수 농사라고 해야 되나요? 외국인 선수 농사를 망했어요. 네.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레이나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네. 뭔가 공격 라인에서 활로가 좀 뚫어진 것 같고 그리고 남준재, 황의조 선수는 언제나 잘해주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의 기세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K리그의 대표적인 시민 구단이죠. 인천과 성남 올 시즌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성남에게 덜미를 잡힌 수원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이 이탈했습니다. 네, 수원은 지금 부상 선수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철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고 김은선 선수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부상해서 복귀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진, 곽희주를 비롯해서 뭐 오장원도 그렇고요. 부상 선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신세계도 부상을 당했어요. 바로 성남과의 경기 21분 만에 결국 이태희 선수하고 공주볼 다툼 끝에 충격을 받으면서 늑골 4개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서정환 감독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서정환 감독이 후반기를 앞두고 공격수인 조찬호 선수와 그리고 측면 수비수인 최재수 선수를 포함해서 이제 맞트레이드를 했었는데요. 이 두 선수의 활약은 그럼 어떤가요? 윈윈 트레이드가 돼버렸습니다. 네. 엄청난 활약을 지금 양 선수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재 선수는 전북전에서 굉장히 멋진 프리킥을 보여줬었고요. 네. 이 프리킥인데 이 풀백 포지션에서 왼발을 가장 잘 쓰는 최재 선수인데 그 능력을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데드볼 상황에서 보여줬고요. 역시 조찬호 선수도 제주 원정에서 2대0으로 뒤지고 있는데 조찬호 선수의 활약 덕분에 4대2로 대역전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제주 원정에서 조찬호 선수의 기록이 2골 2개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4골 다 관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수원으로서는 또 포항으로서는 좋은 임대 트레이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양 선수는 원래 소속팀에서 포항과 수원에서 잘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었는데 임대 와서 본인들의 어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고요. 궁합이 맞는 팀이 좀 따로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임대긴 합니다만 시즌 말미에는 아예 눌러 앉지 않을까. 네, 여기 남겠습니다. 저 이제 포항이나 수원 가지 않겠습니다. 네, 감독님 어차피 저 많이 안 쓰잖아요? 라고 하면서 내년 시즌에 조찬호 수원 유니폼, 최재수는 포항 유니폼을 아예 입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될 정도로 이 두 선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두 팀의 임대생들이 각각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클래식 1위 팀이죠. 이 전북은요. 지난 라운드에서 전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전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사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전북은 전남을 상대로 1무 1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호남 더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컸던 것이 양 팀이 그 전 라운드에서 모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더비에서 패배하는 팀은 2연패를 당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후반 8분 만에 이종호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전남이 올 시즌 전북에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후반 40분 이근호 선수가 이진남 선수의 실책을 틈타서 동점골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종료 직전에 이근호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레오나르도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 그러면서 전북은 2대1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 전북은 이날 승리로 올 시즌 모든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일강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